지속가능 패션 전문가 과정 구강 패션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패션 전문가 과정의 9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속가능 패션의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 중요한 순환경제 모델과 지속가능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 패션의 여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동시에 패션 산업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인 패션 폐기물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옷장 속에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옷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자원 낭비와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는 패션 폐기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버려지는 옷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류 수거 및 분류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섬유 재활용 기술의 발전, 나아가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을 통한 해결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버려지는 옷이 없는 지속 가능한 패션의 미래를 꿈꾸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패션 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부터 보시겠습니다. 패션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패스트 패션의 성장과 함께 옷의 수명은 급격히 짧아졌고 이는 막대한 양의 옷이 빠르게 버려지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막대한 양의 폐기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9,200만 톤의 의류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는 1초에 트럭 한 대 분량의 옷이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소비자들은 옷을 구매한 후 평균적으로 7회에서 10회 정도만 입고 버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의류의 빠른 회전율과 폐기물 증가로 이어집니다. 패션 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 두 번째, 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그중 매립인데요. 매립된 섬유, 특히 합성 섬유는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메탄가스, 즉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와 같은 유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섬유는 매립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우리의 식수원과 먹이사슬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소각 문제도 심각한데요. 재활용되지 못하는 의류 폐기물은 소각되는데 이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염색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이 포함된 섬유를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패션 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의 세 번째, 심각한 자원 낭비입니다. 의류 한 벌을 생산하는 데는 물, 에너지, 화학물질, 토지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됩니다. 예를 들어 청바지 한 벌에 약 7,000리터의 물, 티셔츠 한 장에 2,700리터의 물이 소비되는데요. 이처럼 귀하게 생산된 옷이 단 몇 번의 착용 후 버려진다는 것은 엄청난 자원 낭비이자 비효율입니다. 버려지는 옷은 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자원의 채취를 부추겨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패스트 패션의 영향도 무서울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짧은 유행 주기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패스트 패션 모델은 소비자들이 옷을 쉽게 사고 버리게 만들며 의류 소비량을 폭증하게 합니다. 이는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는 합니다. 효과적인 의류 수거 및 분류 시스템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요. 방대한 양의 패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거 및 분류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옷을 버리는 것을 넘어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가 바로 수거 및 재활용 관련 시스템의 구축인 거죠. 첫 번째, 수거 인프라 구축입니다. 재활용 의류 수거함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공공장소, 주요 상업지역 등 소비자들이 쉽게 의류를 배출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수거함을 설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패션 브랜드 리사이클링 프로그램도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H&M, 짜라와 같은 일부 패션 브랜드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자사 제품을 매장으로 가져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의류 수거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확보하는 전략적 판단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도 주요 파트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오켄 등 의류 기부 및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의류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류 수거 및 분류 시스템 두 번째, 선별 및 분류의 중요성입니다.
수거된 의류는 재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는 섬유의 종류, 면, 폴리에스터, 울, 실크 등 혼용률, 색상, 그리고 제품의 상태 재사용 가능, 재활용 가능, 폐기 필요 등에 따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섬유 혼방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옷들은 대부분 다양한 섬유가 혼방되어 있어 재활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면 50%, 폴리에스터 50%인 옷은 순수한 면이나 폴리에스터로 재활용하기가 기술적으로 난해합니다. 따라서 분류 단계에서 이러한 혼용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동화된 분류 시스템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NIR 근적 외선 스캐닝, AI 이미지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분류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옷의 소재와 혼용률을 빠르게 분석하여 분류 정확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섬유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섬유 재활용 기술 및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패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순환 경제의 핵심 동력이며 기술 혁신을 통해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사이클링입니다. 버려진 섬유를 다시 원료로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여기엔 기계적, 화학적 재활용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계적 재활용은 폐섬유를 물리적으로 파쇄하고 분쇄하여 짧은 섬유 조각으로 만든 후 이를 다시 실로 뽑아 새로운 섬유나 부직포 등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섬유 길이가 짧아지고 품질이 다소 저하될 수 있어 주로 혼방되지 않은 단일 소재의 예시로서 100% 면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면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면사나 산업용 보드, 단열재 등을 생산하는 것이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화학적 재활용입니다. 폐섬유를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섬유의 기본 원료 상태를 분자 수준으로 되돌린 후 이 원료를 다시 중합하여 새로운 섬유로 재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혼방 섬유나 복합 소재도 재활용이 가능하며 새로 생산된 섬유와 유사한 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폴리에스터를 해중합하여 PTA, MEG와 같은 원료로 분해한 후 다시 폴리에스터 섬유로 재합성하는 기술이 상용화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활용 기술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셀룰로스 섬유면, 레이온 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여 새로운 재생 셀룰로스 섬유를 생산하는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RENEWCELL이 개발한 서큘로스는 폐면, 직물을 녹여 펄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섬유를 생산하는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패션 산업의 원료 고갈 문제 해결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업사이클링을 보시겠습니다. 버려지는 제품이나 소재, 즉 폐의류, 자투리 원단, 폐연수막 등의 디자인과 활용도를 더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창의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가치를 높이는 재활용이죠. 창의성과 예술성을 결합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청바지를 해체하여 감각적인 가방이나 소품으로 만들거나 폐연수막을 패션 아이템, 예를 들어 지갑, 가방으로 재탄생시키는 사례들이 주변에서 종종 보이기도 하죠. 국내의 레코드와 같은 브랜드들이 업사이클링을 통해 지속가능 패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사이클링 및 에너지 회수입니다. 다운사이클링 재활용을 통해 원재료보다 낮은 품질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폐기물을 부직포, 산업용 걸레, 충전재 등으로 만드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는 에너지 회수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여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도 쓰이고 있죠. 이는 최종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이지만 단순 메릿보다는 환경 부담이 적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오늘 9번째 강의에서는 패션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류 수거 및 분류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섬유 재활용 기술과 업사이클링의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옷들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패션 폐기물은 기업의 생산 방식 개선과 재활용 기술 혁신은 물론 소비자의 올바른 배출과 적극적인 재활용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공동의 과제입니다. 폐기되는 옷이 다시 자원으로 돌아오는 순환하는 패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속가능 패션 전문가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강좌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 패션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미래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